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선천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게 태어났어도 열심히 운동하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스터대 연구진이 60세 이상 백인 19만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할 경우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발병 위험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현미처럼 겉껍질만 제거한 통곡물과 과일, 채소를 하루에 3번 이상 먹는 식습관 역시 치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데요. 물론 연구가 백인만 조사를 했고 수면이나 공해 같은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건강한 생활로 치매를 막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의미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뜨거워지면서 지자체들이 폭염 대응에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4번 찻길에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면 지표면 온도가 10도 넘게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도 있다는데요.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각 기초단체가 너도나도 선택하고 있죠.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로에 열 반사율이 높은 포장시설을 까는 등 햇빛을 반사하는 원리를 응용한 곳도 있다는데요. 전통시장이나 도로변에 설치해 물을 뿌리는 쿨링 포그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K-팝 등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전통 문화에 대한 국내 관심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규모는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보유자의 58%가 70세 이상인 탓에 수년 안에 보유자 규모가 급감을 해서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로 배를 짜는 배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제작하는 바디장과 그림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 족자와 병풍 등을 만드는 배첩장은 각각 2006년과 2014년 마지막 보유자가 별세한 후에 수년 동안 보유자가 없는 종목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최근에는 대학에 와서도 전공 학점 취득을 위해 과외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했는데 물리나 화학 같은 전공 수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공계 학생들이 과외를 선택한 것이라는데요. 과외비는 고교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시험이 임박했을 땐 2시간씩 5번 수업하고 1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런데도 찾는 학생이 많아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 연결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의 대학생 과외 전문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 일부러 드러내면서 전자발찌를 공갈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가 조폭의 문신이나 흉터 못지않게 강력한 협박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전자발찌를 하고 있다는 건 성범죄나 살인, 유괴, 강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때문인데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악용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치사율 높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포에 지난 4월 삼겹살 한 근에 10만 원 시대가 올 것이란 얘기가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돼지고기값 폭락으로 한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 미스터리의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농가의 사육도수와 수입 물량 증가로 공급은 늘었지만 삼겹살의 소주로 대표되던 회식 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수입 소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돼지고기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분별한 시위를 제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청운 효자동 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청와대 앞이란 이유로 집회와 시위가 365일 일상이 되면서 주민들의 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호소문은 청운 효자동 주민들에게 공유돼서 개시 사흘 만에 1,300여 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는데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는 한참 미달하는 숫자지만 청운 효자동 인구의 10%에 해당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매년 취업 처리되면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면접이 아니라 호구조사였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아 황당했다는 사연이 여럿 올라온다고 합니다.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배경과 사생활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는 구직자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고향이 어디냐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 절차법에 따라 고향뿐 아니라 부모의 직업, 주량, 개인기 같은 질문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데요. 또 채용 관련 부당 청탁 또는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등을 수수할 땐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